자, 여러분 교재 51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이 매출 채권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누가 있었죠? 외상, 매출금. 기억나시죠? 그 다음 하나는 누가 있었죠? 받을 엄이 있는데, 둘 다 공통점 뭐라고 했죠? 장사를 하고, 즉 상품을 판매하고 둘 다 돈을 안 받는 거죠. 근데 얘는 뭐예요? 서로 친하니까 말로써 끝낸 거고요. 얘는 별로 안 친하니까 글로써 적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엄은 결국 뭔가 하면은 외상값을 문서화시킨 거다. 즉 글로써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외상을 추구는 그냥 개정과목 때 우리 개정과목 그 파트에서 공부했죠. 자, 그 내용만 그냥 아시면 되고요. 자, 우리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뭐다? 바로 이 받을엄에 대한 거래를 지금부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엄은 이제 내가 돈 받을 게 있으면 받을엄이고 돈 줄 게 있으면 지급엄인데 우리는 지금 현재 자산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받을엄만 가지고 공부를 할 겁니다. 참고로 엄은요, 상법상 약속엄과 환엄이 있는데 약속엄은 두 사람 간의 거래이고 환엄은 세 사람 간의 거래인데 이런 내용들은 우리 회계에서는 안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네이버한테 다음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는 회계를 공부하니까 당연히 뭐죠? 회계상의 엄을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엄들보다 받던 주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우리는 이 엄에 대해서 돈을 받을 게 있다면 받을엄이고 줄 게 있다면 지급엄이 된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받을엄이 일으키는 거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자, 이 받을엄이 일으키는 거래가 크게 세 가지의 거래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누구? 배서, 주심, 할인이 있는데, 자, 이 세 가지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배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요, 내가 받을 엄을 너가 받아라 하면서 이렇게 받을엄을 넘기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추심은 뭔가 하면은요, 추심은 이제 말 그대로 요청이에요. 요청인데 이거는 만기가 되면은 이제 엄에 대한 돈을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돈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추심이에요. 근데 할인은 뭔가 하면은 얘도 추심처럼 돈 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얘는 만기에 돈을 찾는 게 아니고요. 만기 그 전에 돈을 찾는 거예요. 쌤, 그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가능한지는 수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자, 교재를 보시면 되고요. 자, 교재는 52페이지에 쌤이 정리놨으니까 52페이지를 가지고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배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배서는 받을엄을 남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돈인데 네가 받으라 하면서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쵸? 즉 뭐다? 수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를 그쵸? 그래서 수취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남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쵸? 수취권을 남에게 넘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제를 보면서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자, if 만약에 6월 18일 날에 한국상에다가 상품 100원을 매출하고 약속om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분개할 수 있죠? 자, 그럼 대변에 뭐 나간다? 네, 상품이 나갑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재고자산 때 공부할 거니까요. 그냥 상품이라고 할게요. 우리 지금 아직까지 재고자산을 배운 적이 없죠. 그럼 대변에 이제 상품 나갑니다. 얼마? 자, 100원 나갑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차변은 뭐다? 네, 엄이 들어옵니다. 그럼 차변에 받을엄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한다. 자, 이 정도에 대한 분견을 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나는 한국상해한테 받아야 될 엄이 얼마가 있다? 100원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자, 그런데 6월 20일 날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상품 100원을 매입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돈을 줘야 되겠죠?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줬는가 하면은 한국상해로부터 받은 약속금. 자, 여러분, 한국상해로부터 받은 약속금은 당연히 무슨 엄일까요?
바드롬이겠죠? 그쵸? 바드롬이에요. 그럼 이 바드롬은 어떻게 했다? 배서양도했다 그 얘기죠. 무슨 얘기죠? 자, 일단 상품 매입했으니까 차변을 보다 상품이 들어옵니다. 자산의 증가, 상품 100원, 그쵸? 분개할 수 있죠? 그럼 대변에 돈 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 내가 받을 어음을 네가 받아라 하고 넘긴 거예요. 그쵸? 그럼 대변은 뭐 사라진다? 바드롬이라고 하는 자산이 사라지면서 바드롬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대변에 자, 바드롬 얼마? 100원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어음을 네가 받아라고 이렇게 넘겼으니까 받을 어음이라고 하는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바드롬이 나간다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끝입니다. 네. 자, 그래서 앞으로 문제에서 어음을 배서양도하다 이 말 나오면은요 그냥 눈 감고 대변에 바드롬 이렇게 분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배서에 대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됐죠? 그래도 우리 어릴 때 이런 배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경험이 있죠.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고 하는 아이한테 100원을 빌렸는데 B라는 아이한테는 100원을 빌려 주었어요. 그쵸? 그럼 B는 나한테 돈을 줘야 되고 A한테는 돈을 갚아야 되겠죠. 그러면 A한테 그럴 수 있잖아요. 야, A야, 미안한데 너한테 갚을 돈이 있잖아. 그 돈 혹시 B한테 좀 받으면 안 되겠냐? 그쵸? 이게 배서예요. 이미 우리는 배서를 어릴 때 경험을 많이 한 거죠.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저만 동네가 안 좋았나요? 자, 아무튼 뭐 그런 경험이 있죠? 그게 배서예요. 그래서 내가 받을 돈인데 네가 받아라고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다음 이제 자, 추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심은 바드럼을 뭡니까? 만기일에 돈을 찾는 거예요. 자, 무슨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돈을 받아야 될 만기가 있겠죠. 그럼 그 만기가 되면은 당연히 내가 돈을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기에 돈 달라 하는 게 바로 추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은행에 가시면은요, 은행 보면은요, 그 구직 사이트에 뭐 채권 추심 업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신 이제 고객들한테 은행이 어떻게 하죠? 그 날짜에 원래 원금과 이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면은요, 전화하거든요. 상냥하게, 오늘 연체가 되셨군요. 돈을 좀 빨리 넣어주세요. 네,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끊잖아요. 그쵸? 그게 채권 추심 업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돈 달라 이거지, 한마디로. 그게 추심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만기에 돈을 찾는다. 자, 그러면 예제 문제 보겠습니다. 한국상해부터 받은 약속오음은 당연히 무슨 오음이에요? 바드롬이죠? 자, 바드롬 적으세요. 자, 100원이 만기가 되어가지고 이를 국민은행에 지급 제시하고 수수료 10원을 차감한 잔액을 현금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바드럼은 원래 자산이니까 차변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걸 받아버리면 대변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드럼은 꼭 기억하세요. 만기가 되면은 대변에 사라진다. 그럼 대변에 받을 어음이라고 하는 자산이 100원이 감소합니다. 그쵸? 그러면 차변에 이제 돈 들어와야 되는데, 자, 돈이 얼마가 들어왔어요? 원래는 우리가 100원을 받아야 되잖아. 그쵸? 근데 은행이 10원의 수수료를 떼는 거예요. 갑자기 기분이 나쁘죠? 그 은행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 뭔데? 뭐 때문에 10원을 떼는 건데? 물어보니까 은행이 뭐라고 해요? 그러면 네가 받으러 가든가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00원을 다 받으려면 우리가 누구하고 한국상해한테 가가지고 직접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죠? 성격이 참 내성적이에요. 그쵸? 가가지고 오다 돈 달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왠지 모르게 막 돈 달라고 하면은 우리 사이가 멀어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한다? 아무래도 좀 기분상 또 돈 달라고 하기 좀 그러니까 은행한테 가서 뭡니까? 돈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은행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자기가 이제 수수료 떼고 10원 떼고 나머지만 넣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으면 어떻게 한다? 한국상해 가가지고 100원 다 받으신대요. 근데 한국상해 갈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 갔던 거지. 그래서 은행은 수수료를 뗀다니까요. 그쵸? 그러면 차변에 뭐 들어온다? 네, 현금이 90원 들어옵니다. 이게 2번이에요. 그쵸?
그러면 수고했다고 이제 은행한테 돈 줬으니까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 비용이 차변에 발생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자, 어음에 대한 주심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할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인은 뭔가 하면 받으럼의 만기일 이전에 돈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할인하고 주심은 일단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뭐죠? 돈을 찾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주심은 만기에 찾는 건데 얘는 언제? 만기일 이전에 찾는다 그 얘기죠? 그쵸? 자, 그러면 왜 만기일 이전에 찾을까? 그렇죠. 우리 회사가 돈이 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기 전에 돈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만기 전에 돈 찾는 거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자, 예제 보겠습니다. 한국상해로부터 받은 약속음이 있는데 당연히 이 어음은 받으럼이 되겠죠. 근데 이 받으럼 100원짜리를 만기 전에 어떻게 했다? 국민은행에서 할인받았습니다. 즉 만기 전에 돈 찾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할인료 30원 빼고 나머지는 현금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튼 얘도 돈 찾았으니까 똑같아요. 대변은 뭐 사라진다? 받을 어음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그쵸? 그리고 차변에 뭐가 들어온다?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 들어오겠죠? 그럼 차변에 현금이 들어옵니다. 근데 현금이 얼마가 들어와요? 70원 들어오죠? 갑자기 기분이 좀 안 좋죠. 왜요? 아니, 야, 만기에 돈 찾을 때 수수료 원래 10원 떼잖아. 근데 왜 30원 떼는 건데? 물어보니까 은행이 뭐라고 해요? 은행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맞다. 너희들이 만약에 만기에 왔다면은 나도 10원 떼려고 했다. 하지만 네가 뭐다? 만기 이전에 왔으니까 우리 은행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이자 상당만큼의 손실을 보는 거니까 그 이자를 더 뗀 거다. 불만 있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불만이 없죠, 그렇죠? 맞죠? 왜? 은행이 뭐라고 해요? 그럼 만기에 오든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난 뭐 불만이 없죠, 그렇죠? 감사해야지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에 이자를 갖다가 좀 더 줘야 되는데 그 이자를 할인료다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떼는 거예요. 자, 아무튼 현금이 70원 들어왔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30원은 뭘로 분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뭐 수수료 비용이나 아니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의 이자를 내가 보상해 준 거니까 이자 비용으로 분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 자, 우리 기준을 만드는 교수님들이 있겠죠? 자, 그 교수님들께서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야, 받으럼을 만기 이전에 돈을 찾는다는 것은 이거는 돈을 찾은 게 아니다. 그쵸? 그럼 어떻게 한 거다? 이 받으럼을 헐값에 넘긴 거다. 이래 본단 말이에요. 헐값에. 그러니까 싸게 넘긴 거죠. 한마디로 어음을 팔았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매각거래로 간주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매각거래. 자, 매각이 뭐예요? 처분했다 그런 얘기죠.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받으럼을 팔고 생긴 손실로 보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불러주는가 하면은 자, 받으럼을 처분하고 생긴 손실이죠? 그럼 여러분 기억나시죠? 주식을 처분하고 생긴 손실 뭐예요?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이었죠? 그러면 받을엄을 처분하고 생긴 손실은 당연히 뭐다? 받으럼 처분 손실로 분개해야 되겠죠? 근데 받으럼은 매출 채권이니까 분개할 때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이렇게 분개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도 자, 새로운 이름인데요. 손실이기 때문에 비용입니다. 그래서 비용 발생은 차변,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할인과 추심은요, 잘 봐요. 공통점은 둘 다 뭐예요? 둘 다 받으럼에 대해서 돈 찾은 거고 둘 다 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얘는 만기에 찾았고 얘는 만기 전에 찾았죠. 그래서 얘는 만기에 찾다 보니까 은행한테 주는 수수료를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주는 거죠. 근데 얘는 뭘로 불러줍니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수료를 불러주는 이름만 다른 거예요.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좀 이제 질문이 들어오죠. 그럼 쌤, 그럼 이렇게 해도 어차피 비용이고 이렇게 해도 비용인데, 그쵸? 뭐 크게 의미가 있나요? 맞아요. 둘 다 비용이니까 뭐 큰 의미는 없죠. 어차피 비용이니까 뭐 단기순이익이 줄어드는 건 똑같은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수수료 비용은요, 장사를 하다 보면은요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다? 판매비와 관리비. 들어보셨죠? 우리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하고 영업의 비용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얘는 뭐다? 장사를 하다가 보면은 그럴 수 있다 해가지고 얘는 뭐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뭐예요? 글자 끝에 무슨 손실이 붙고 있죠? 쌤이 비용은 글자 끝에 무슨 손실이 붙으면 거의 뭐라고 했죠? 영업의 비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비용 중에서도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장사와 관계없이 생긴 비용이